강당에 하나 둘씩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큰 행사가 열리는 모양새인데요. 관중석에 안내문까지 돌리는 걸 보니 뭔가를 하긴 하나 봅니다. 무대에서 마이크와 앰프 시설까지 준비하는 걸 보니 잘하면 공연이라도 보나 기대가 되는데요. 학생 다 모임? 다 모인다고 다 모임인가요? 전교생 다 모였다고 하기엔 적은 감이 있지만 하여간 다 모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화장 중에 루즈도 바르면 안 되나요? 비비랑 틴트 막 이렇게 다 바르셔서 비비와 틴트는 허용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색조 화장, 뭐 아이브로우, 뭐 아이라인, 뭐 아이섀도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알죠? 네, 공연은 확실히 아닌 것 같죠? 다음. 네, 다음은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자유토론 주제는 꼭 후배가 선배에게 높임말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꼭은 답이 정해져 있는 주제가 아니니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높임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선배에게 존중해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해야 되고, 그리고 친해진 후에 서로 합의가 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들의 자유토론이라 해봤자 뭐 대단한 안건이 나올까 싶었는데요. 제법입니다. 선배에게 깍듯한 대우를 하라는 학생. 아마도 최고참 선배인 모양인데요. 후배 마음도 과연 같을까요? 저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찬 학생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괜히 높임말을 써서 더 이 선후배 간의 사이가 더 멀어지고 조금 친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배와 후배들 간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반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단 높임말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대신 선배들이나 선배들이 인사를 잘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토론이 이어지고 분위기가 성숙하게 무르익어갑니다.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껌스는 검정색 스타킹. 지금 여학생들이 신고 있는 비치지 않는 검정색 스타킹 있죠. 그 스타킹이고, 살스는 살색 스타킹. 춘추복대 입는 스타킹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스는 반 비치는 스타킹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 짓는 이유도 알고 싶고, 그게 왜 금지된 걸지도 알고 싶고, 살스를 동복에 신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신고 있는지 알고 싶고. 동복에는 살스를 신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신 겨울에는 살스를 신는 대신 담요를 두르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걸 보기 싫어하시는 그렇잖아. 더워 보여. 사소한 일상부터 깐깐한 규칙까지 자신들의 삶터를 스스로 끌어가는 학생들. 그 곁에 참고인 역할만 하는 교사들.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이 학교. 그들이 사는 세상이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충남 홍성의 홍동마을인데요. 마을 안에 있을 건 다 있고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하여간 재미난 마을입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다는 그곳에 제작진도 따라가 볼까요? 달려가는 곳이 도서관이라길래 책 꽤나 읽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웬걸요. 도서관에 가방을 던져놓고 너른 앞마당에서 노느라 무아지경인 아이들. 놀더라도 학교 가서 놀라던 어른들 잔소리를 이미 알기 때문인 걸까요? 집에 가서나마 도서관 다녀왔다 하겠죠? 그만 좀 놀아라는 잔소리도 없습니다.
떠들거나 뭘 건들지 말란 꼬지람도 없죠. 자유로운 영혼처럼 마냥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는 그곳이 아이들에겐 놀이터가 됩니다. 아이들처럼이나 밝고 맑은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방막 도서관입니다. 이모 말이 크다. 문수 발은? 요즘 유아를 동반했다 하면 눈살 찌푸리는 곳이 많아 속상하곤 하죠. 여기선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을 분리해 누구라도 편하게 이용하도록 배려한 덕분이죠. 하인들이 공주 생각에 반대했어요. 공주님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세심한 배려는 마을 주민 모두가 도서관의 소중한 이용객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이 방막 도서관이 세워진 배경인데요. 마을 주민 모두의 정성으로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책을 장만한 겁니다. 힘을 모은 걸로 부족할 땐 그 힘을 함께 빌려오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 십시일반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허수로 대할 수 없는 이유고 소중한 까닭이죠. 홍동마을은 대부분 그런 사연으로 꾸려졌습니다. 뭔가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끼리 만들면 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러니까 꼭 이제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시작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똑같이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여러 단체의 이런 모임들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런 기반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홍동 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홍동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참여하는 걸 우선으로 삼습니다. 갓골 목공실도 그런 곳인데요. 학교를 세우고 법을 만들고 별처럼 많은 종교를 끊임없이 만들고 불로초를 기어이 조제할 것이다.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 서둘러 먹고 마시고 예술가의 집을 방문한 학생 한 명이 자신이 쓴 시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모래둔덕 같은 증오를 쌓으며 바람과 폭풍으로 일상이 날아간 순간에도 브라보. 박수 박수. 브라보. 야. 히브리어는 저번 시간에 한 게 선생님이 연장 설명해줬고 그다음에 연장을 조립을 해서 그다음에 이 나무가 딱 서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랬어? 아무도 몰라. 자르는 거. 서 있는 나무를 이렇게 하는 게 자르는 거. 그다음에 길게 하는 거를 켜는 거. 시작은 시로 했지만 목공실에 왔으니 목수의 기본기를 배워야겠죠. 목수의 재능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학생들은 훗날 직업을 선정할 때 폭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유기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귀농자들이 되게 많아졌고, 귀농자들은 다들 아이들이 같이 딸려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폐교된 데가 별로 없고 다 계속 이제 꽉 차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계속 내려오고, 여기가 농업 학교인데 젊은 아이들을 받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학생으로 받는 게 아니고 20대, 30대 그 친구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형태들로 학교에는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입 인구가 많고 여기서 정착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한 게 뭐 1순위가 목공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공실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목공실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하여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공간을 빌려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운영을 하되 지역에 도움이 되게. 그 지역에 도움이 되게 중에 가장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게 뭐냐면 뭐 공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인 거죠. 홍동마을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마을 안에서 해결하죠. 농사, 마을일, 친목도모, 학교 등등 마을 안에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을 마을부터 시작해 보려는 계획된 농촌이랄까요? 때문에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성공하길 바라는 우리 도시에서의 일상적인 꿈과는 아이의 교육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여기에서 배운 것을 밑거름 삼아 마을의 차세대 주인공으로 살길 바라죠.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 따놔야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라든가 이렇게 연장에 대한 사용 이러한 것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아이들의 능력이 훌륭해서 사회에 통합이 되는 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꿈꾸지는 않고요.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마을에 이런 단체나 이러한 곳이 장소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아이들의 기능이 되면 취업도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을 좀 꿈꾸게 된 거죠. 홍동마을의 기본 생활은 농업입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의 직장이 바로 이 밭이죠. 다만 귀농 기촌인들이 유난히도 많다는 게 좀 다를까요? 심지어 농사를 배우겠다 찾아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상추가 때마침 먹기 좋게 자랐습니다. 맛 좋은 상추를 식탁에 제때 올리려면 일손이 모자란데요. 젊은이들이 부모님 도와주러 저리도 많이 왔나 잠시 대견하게도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상추밭 주인들이라고요. 젊은이들이 함께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고 농사 정보도 나누는 일명 젊은 협업 농장입니다. 당연하지. 네, 되게 이렇게 많은 20대나 그 사람들이 많을 줄은 몰랐었는데 되게 많았다는 것도 신기했었고 옛날에 교장쌤이 다시 농촌으로 다시 오는 게 추세라고 해서 진짠가 싶었는데 네. 도시에서 나고 자란 10대와 20대가 겁없이 시골에 발을 들이고 촌놈이 되겠다 자처한 사연이 궁금합니다. 시작은 상추지만 언젠가는 땅의 소리를 듣는 농부를 꿈꾼다는 청년들입니다. 여기서는 젊은 청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더 재밌기도 하고 또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활동이나 공부 세미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농업을 하겠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물론 농업만 종사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 이외에 다른 것들도 활동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도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아니나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까라는 마음으로 찾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런 그들이 아직도 이곳 비닐하우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농부로서의 성공을 바라진 않습니다. 흙에서 배운 노력과 열정이 어디서든 우뚝 설 힘이 돼줄 테니까요. 그리고 20대 초반 지금 10대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농업을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농업 말고도 농업과 관련된 일들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데 이 경험이 이제 미천이 돼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을 하더라도 좀 더 이제 지역과 관련된 아니면은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밭과 밭 사이에 남는 공간을 이용해 마련한 마을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긴장되세요? 동네 병원이 홍동에 태어난 지는 이제 막 첫돌이 됐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농촌에서 자가용 없이 읍내병원을 다니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특히 어르신들은 병원을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시니까요. 병원도 아무 때나 가나요? 첫 차라도 타고 가야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죠. 그 고충을 덜고자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이렇게 동네 병원을 마련한 겁니다. 배도 데워드릴게요.
여기 그래도 병원 있으니까 좋죠. 아이고 좋고 말고 아주 우리 노인네들 복 받으시오 이 동네. 뭐가 좋으신데? 예? 뭐가 좋? 아 여기 간호원 오고 의사 선생님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잘 봐주시고. 저기 차 타고 가는 거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을에서 가장 큰 농산물 마켓인데요. 김정자 할머니는 농산물 매장의 직원이 아닙니다. 자신이 농사진 물건을 팔기 위해 온 거죠. 맞아요. 농사리셔서 맛있어. 여기를 1kg 있잖아요. 1kg을 잘 보셔. 봤어요. 그럼 1kg짜리인가? 그게 이거 1kg. 아니 그거 3,000원짜리 붙여서. 붙였어요. 붙였어? 네.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 누구나 자신의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5일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던 수고로움도 이젠 하지 않아도 되죠. 팔려고 가져온 농산물엔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죠.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씩 남으면 먹고 남는 거 전부 이웃 사람들 이렇게 노나 먹고 남으면 내버리지 누구 넘들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 이런 거 남아도 이런 데 갖다 요만큼씩 포장해 놓고 여기 할머니 반찬 하나 오는 김에 갖다 여기다 놓으니까 큰 소득이 되고 좋아요. 팔려고. 진열된 농산물은 음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장소에서 재료로 사용돼 먹거나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 구조를 실천하는데요. 물론 타 지역 유기농 매장으로도 팔려나갑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다는 마을 창립의 목표를 실천하려는 의지죠. 먹는 거 하면 가장 한창 때인 주인공들이죠. 홍동마을 아이들이 방과 후 모두 모여 건강한 밥상을 만나러 가는데요. 학교와 학부모가 힘을 모아 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매일 저녁을 제공한답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는 주인장의 마음도 한몫. 저녁까지 급식을 먹이기 안타까웠던 학교와 부모의 마음까지 한몫한 일석삼조의 밥상입니다. 이상해 이거. 우리 반찬이랑 너 이거 다 적으니까. 그저 함께 먹는 밥상이 설레고 신나는 이팔 청춘들이죠. 암요, 하루 종일 가장 기다리는 시간인걸요. 오늘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찌개지만 아이들은 멸치볶음만 나와도 소리를 지른다고요. 손님들이라는 게 사실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동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분들은 매일같이 마주치는 분들이고 그래서 더 맛있게 그리고 더 이제 안전하게 또 이 동네가 또 홍성이 유기농 특구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생산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돈가스 있어요? 있어. 그래서 유기농 생산자들이 많고 그래서 주변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생산자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게 저렴하게 저희가 구입을 하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식단을 꾸리고 있죠.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빠지는 학생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메뉴가 없다고 투정 부리는 학생도 없죠. 어른들이 차려준 건강한 밥상을 건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맛있게 먹는 아이들만 있을 뿐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산교육장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여기 더 맛있어. 여기. 몇 시에 자요? 10시, 11시쯤에 자요. 그러면 지금 먹고 11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아니요. 먹어요. 네. 또 쉬는 시간에 먹어요. 계속 먹어요. 식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사람이 있나 본데요.
자신이 먹은 그릇은 물론이고 친구들이 두고 간 그릇까지 식탁 위를 말끔히 치웁니다. 마치 집에서 먹고 난 밥그릇 설거지통에 담듯 말이죠. 아유 고마워라. 이렇게 다 치워주고. 역시 민준입니다. 역시 민지라는 걸 보니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닌가 봅니다. 집에서도 하기 힘든 걸 밖에서도 스스로 한다니 대견하네요. 뱃속 든든히 채웠으니 이젠 머릿속을 채워야겠죠? 아유, 그런데 머릿속이 아니고 뼈와 근육을 채우러 왔군요. 저녁 식사를 마치면 아버지와 아들 서로가 한 팀이 돼 운동하는 게 마을 자랑이라고요. 당연히 야간 자율 학습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의아하다 싶죠. 야간 자율학습을 굳이 하겠다는 학생들에겐 이렇게 학습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모든 일과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의 귀갓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교 측에서 직접 안심 택시를 선정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사님들 대부분이 학부모라니 안심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간다. 그래 기숙사 써야 돼. 안 그럼 그걸 오고 가는 시간에 잠들어서 종착역까지 갈지도 몰라. 맞아. 큰일 날지도 모르고. 나 집 잃어버려. 큰일 났고. 맨날 잃었는데 여기가 어디지? 뭐 공부 같은 거에는 뭐 크게 뭐 하지 않는데 이제 자기 개발을 여기는 이제 그 애들 하나하나에 따라 가지고서 개발 자기를 이제 예술계통 예술계통 뭐 공부면 공부 기술이면 기술 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부터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게 된 이유예요.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된다는데 마다할 부모는 당연히 없는 거죠. 야 그걸 그냥 먹으면 어떡해. 야 너 춤추는 거 엄마 처음 봤어 오늘. 한 살 더 먹어서 귀찮구나. 맞아. 16시나 먹었는데. 미안하다. 나도 한 살 더 먹었다. 어? 늙었어 나도. 뭘? 응? 이제 네가 다 해야지. 엄마도 나이 한 살 먹었으니까. 친환경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도 이제 흙이랑 같이 뭐 이렇게 고구마도 심고 1학년 때부터 그런 게 많고 그래가지고 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뭐 엄마들도 이렇게 오고 엄마들이 이렇게 막 읍내처럼 뭐 이렇게 자기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치맛바람이다 이런 것도 없고 아이들 스스로 부모 참여는 크게 없으면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겪어보니까 홍동이라는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홍성읍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도시라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홍동마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홍동마을은 주민들의 의미를 담은 공간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 공간, 이름하여 만화방이라는 곳인데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만화방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건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적극 추진해 자원봉사까지 나선 건 학부모들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한잔하러 맥주방, 소주방을 가고 노래하러 노래방을 가듯 학생들은 만화방에서 취미활동과 휴식을 취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외부의 시선을 불편해하는 눈치입니다. 특히 카메라 시선을요. 홍동마을은 또 감사하다 표현하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임도 그런 감사함을 표현하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표현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여행을 보내주신 동네 어른들에게 그 고마움으로 여행 보고회를 열었거든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제작진의 카메라에도 담고 싶었지만 초대장이 없어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네요. 회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놓고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면이 좋지만은 너무 그 홍동면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아이들 친환경 먹어도 좋지만은 사회에 나오면은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길거리 가다 불량식품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애들도 읍내역에 홍남초 앞에 보면 불량식품 막 팔거든요. 조그만한 이제 슈퍼에서 그러면 같이 손 붙잡고 가서 좀 사 먹이고 이런 것도 먹어봐야 된다. 맨날 좋은 것만 먹으면 뭐하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면은 뭐가 있을까? 그 사람들 생활하고 우리 생활하고 좀 틀려. 그러니까 간섭을 하지 말고 해야 사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도 또 그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응? 외부의 시선은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우린 그런 시선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왜 특별하게 보는지 알 수 없다는 마을 사람들. 사실보다 부풀려지거나 왜곡될까 염려돼 아예 그 시선을 피하게 된다고요.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다 보니 요즘 세상에 SNS와 미디어를 타고 행여나 사실이 잘못 알려질까, 행여나 내 사생활까지 알려지는 건 아닐까 조바심 나고 불편한 마음이라는데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미디어가 그 매체에 출연한 주인공들을 빛나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시청자나 독자를 겨냥한 건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마음의 문을 다시는 열 수 없도록 굳게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보는 게 있고 남을 통해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을 남을 통해서 보는 게 미디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극히 일부의 편향된 것, 일면만을 보고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데 누구나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홍동마을을 세운 이들도 그렇게 세워진 마을을 일부러 찾아온 이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남들이 특별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 왜곡된 것을 스스로 교정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잘못 소개한다면 예를 들면 홍동마을을 다녀간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홍동마을을 잘못 알려주고 왜곡시킨다면 홍동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우리 홍동마을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진짜 모습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녀오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왜곡을 하네요라고 만들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서툴러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무작정 마음을 닫기보다 서로에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이제 이유를 가지고 이제 마을에 들어오게 됐는데 좀 그러니까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뭐 귀농을 하고 싶어 농사를 짓고 싶어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유는 다 다른데 이제 그래도 이제 홍동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그 100가지 있다는 그 모임들처럼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어떤 모임에라도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또 다시 이제 금방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좀 어떤 그 융통성이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 모임 뭐 이런 것들이 홍동의 매력인 거. 홍동마을은 분명 매력 있는 농촌, 매력 있는 공간입니다. 분명한 규칙을 둔 자유로움이 존재하죠. 훗날 이 마을을 이끌어갈 주인공들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른들의 심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서울은 교통은 편한데 너무 복잡하고 여기 도로도 여기도 좋긴 한데 농촌이라서 똥냄새가 좀 문제가 되는 건 냄새뿐인가 봅니다.
제일 좋은 점은 2학년 때 그 다른 학교에는 없잖아요. 선생 그거 밖에 나가서 하는 게. 그래서 여긴 좋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벼 심으러 가요. 논으로. 그거 그 도시적인 삶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농장, 농촌, 지역 이런 데에서 그 자기의 어떤 재능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 그 결과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나오겠죠. 멋지고 화려하진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으니까 저도 행복한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계신 선생님들이나 귀농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가 텃밭에서 그냥 가꾸고서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도시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벌써 자기 거를 다 이루고 있으니까 다들 즐겁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그 외에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둘러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잘나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그런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과 후 늦은 시간인데요. 끼리끼리 모여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이 소녀들. 나도 옛날에 합쳐봤거든요. 야 잠깐만. 안녕. 안 그래? 나 중국 1차 살 때랑 똑같다. 이거 내 거랑 비슷한. 이거 아이엠스타니? 아이엠스타니? 리 뭐냐 리메. 음악을 고르고 앉은 폼을 보니 춤이라도 출 것 같은데요. 설마 인원수 맞춰 춤만 추자고 모인 건 아니겠죠? 이 늦은 시간에. 나 여긴데. 뛰어도 되냐? 여기서 뛰어도 되냐? 소신. 뭐지? 뭐라고? 학생들의 춤 솜씨가 제법입니다. 춤 보는 재미에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잊었는데요. 야 되게 부담스럽다. 생각해보면 방과 후 학원을 다녀와 책상 앞에 앉아야 할 중3인데 세상 가장 해맑은 영혼들처럼 즐겁게 춤을 추고 쉴 새 없이 수다를 이어가는 모습에 가슴 벅차게 흐뭇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은 원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해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더 나가면은 더 힘든 시련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착착착 쌓아 나가는 게 나중에는 사회 성인이 됐을 때 좋은 영양분이 됐으면은 그래서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 뭐 크게 상처를 받지 않고 쉽게 이렇게 털털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허허 벌판 같은 학교 운동장 한켠에 은찬이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뭘 그리 열심인지 사진 찍기에 몰두 중인데요. 혼자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간다고요. 중학생 취미치고 참 수준 높습니다. 최근에는 시를 쓰는 취미도 생겼다는데요. 사진을 촬영하고 그 피사체를 대하는 은찬이의 범상치 않은 태도를 본 교장 선생님이 시 쓰기를 권유했다고요. 은찬이의 시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해보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외롭게 계시는 겁니까? 그 아름다움을 혼자서만 보시고 싶으신가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당신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름다움, 세상에 빛을 내려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들레 씨께. 좋다. 시. 한 번만 다시 읽어줘봐. 다시.
방금 제가 사진을 찍었던 민들레가 있었는데 그 민들레가 자기 혼자 있었고 아름다웠는데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구절을 여기 담아보았어요. 홍동마을 사람들의 바람은 그저 다 함께 잘 사는 것뿐입니다. 멀리 들리는 풀벌레 소리 반대말 뭘까? 이거 뭐? 그렇지. 이 뭐야? 책이? 크다. 작다. 크다. 작다. 다르다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는 건 너와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모두의 생각이 똑같이 움직이는 걸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꺼이 이해해주고 싶을 때 우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들이 사는 세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한 마을이 돼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요. 오늘도 홍동마을은 그런 꿈을 꿉니다. I'm on my way home.